임꺽정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준 의적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마치 서양의 로빈 후드처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약자를 도운 영웅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을 단순히 의로운 도적의 행위로만 보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그가 이끈 세력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임꺽정은 단순한 의적의 범주를 넘어 무너져가는 왕조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민중의 봉기를 이끌었던 조직적이고 거대한 반란군의 수괴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임꺽정의 반란이 발생한 시기는 조선 중기 명종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던 때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며 전횡을 일삼았는데 대표적으로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 일파가 정치를 농단했습니다. 이들은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관직을 사고팔며 부정부패를 조장했습니다. 국가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조정의 관료들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삼정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은 극에 달해 가렴주구에 시달린 농민들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쳐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각지를 떠돌거나 산적으로 변모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임꺽정 세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도둑질을 넘어 대규모의 무장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 출신의 백정도 축업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 속에서 백정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생계형 도적질을 넘어 반란의 우두머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에 대한 절망과 분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리에는 몰락한 양반, 탐관오리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도망친 농민, 도성에서 쫓겨난 한량, 심지어는 관노비와 관직에서 쫓겨난 관리들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이는 임꺽정의 무리가 단순히 한두 명의 의기투합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이 아니라 사회 각층의 불만 세력이 연합하여 형성된 거대한 조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에는 황해도 구월산을 거점으로 소규모 약탈을 벌였지만 그들의 활동은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부하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민심을 살피고 관아의 동정을 염탐하는 등 정교한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력권을 구축하여 사실상의 통치 행위까지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탐관오리와 부호들의 집을 털어 얻은 재물로 자신들의 살림을 꾸리고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거두어 들이거나 보호세를 받는 등 독자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빼앗아 나눠주는 의적의 미담을 넘어 국가의 기능을 대체하려는 반란군의 행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임꺽정 세력의 반란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집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관아, 특히 국가의 중요한 물자가 보관된 창고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을 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기반을 흔들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적인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관청을 습격하고 관리들을 살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이는 임꺽정을 단순한 도적이 아닌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자로 규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토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군을 파견했고
임꺽정의 수급에 엄청난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전력을 다해 한 개인을 토벌하려 한 것은 그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란군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소규모의 도적대였다면 이처럼 막대한 국력을 동원하여 토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임꺽정은 또한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깡패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조직을 유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정이라는 천민 신분에서 출발해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수년 동안 조정의 토벌군에 맞서 싸운 것 자체가 그의 비범한 리더십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당시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희망과 분노를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폭력과 무자비함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란군으로서 그들은 저항하는 관군과 백성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적의 순수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권력 투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리 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서림이었습니다. 서림은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임꺽정의 참모 역할을 하며 그의 무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임꺽정의 조직 내부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으며 관군과의 오랜 싸움으로 지쳐가던 임꺽정 세력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림이 임꺽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지식과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서림은 행정체계와 관군의 움직임, 그리고 관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 임꺽정의 군사 활동과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임꺽정은 그를 깊이 신뢰하고 조직의 핵심 참모로 삼았던 것입니다. 조정은 임꺽정 토벌에 번번이 실패하자 임꺽정 무리에게 현상금을 걸고 회유하는 정책을 병행했습니다. 서림은 바로 이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는 임꺽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관군과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군의 임꺽정 무리의 동선과 은신처,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정보를 밀고했습니다. 이 밀고로 인해 임꺽정의 형인 가도치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이 차례로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임꺽정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서림의 결정적인 밀고가 있었던 시점은 1562년 1월로 추정됩니다. 이때 임꺽정은 관군에게 포위된 채 황해도 구월산으로 쫓기게 됩니다. 임꺽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서림의 정보에 기반한 관군의 끈질긴 추격과 매복 작전으로 인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월산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명종실록에는 임꺽정이 체포된 후 자신을 배신한 서림을 향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너 때문이다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외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망을 넘어 자신의 이상과 꿈이 내부의 균열과 배신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절망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림은 임꺽정의 체포에 대한 공로로 관직을 얻었지만 뒷날 사람들에게는 간교하고 비열한 배신자의 표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결국 임꺽정의 활동은 약 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끈질긴 토벌 작전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그는 결국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매우 컸습니다. 임꺽정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현 왕조에 대한 불만이 컸고 임꺽정을 자신들의 억눌린 욕망을 대신 실현해준 대리인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의적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염원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임꺽정의 난은 이후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과 같은 대규모 밀란의 선례이자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임꺽정을 단순한 의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백정이라는 천민 신분에서 출발해 부패한 국가 권력에 맞서 무너져가는 사회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무리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도적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통치 행위까지 시도했던 조직적인 반란군이었습니다. 임꺽정의 행위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의로움의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야심과 폭력을 동반한 반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꺽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불꽃이자 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의로운 영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당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단순한 의적이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모순을 틈타 국가 권력에 도전했던 거대한 반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한 시대의 모순이 한 개인을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민중의 고통이 어떻게 강력한 저항의 불씨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꺽정은 의적이자 동시에 반란군이었던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의 규모, 조직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를 반란군 지도자로 재조명하는 것은 그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입니다.